안녕하세요. 올해 20대의 마지막을 보내게 된 여자입니다. 4년간 만나온 남자친구와 최근부터 결혼 이야기가 오가기 시작했어요. 얼마 전까지 한참 결혼 준비 중이었는데 그러다 서로 의견이 안 맞는 부분이 하나둘씩 생기기 시작했고 그리고 결국에 가서는 파혼하게 되었네요. 그 이야기 한번 해보려고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연애하는 동안은 다툼 한 번 없었을 만큼 사이좋은 커플이었어요. 그런데 결혼은 현실이라더니 결혼 준비 시작하자마자부터 삐걱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현재 카페를 하나 운영하고 있어요. 대학교 졸업하고 취직 준비하면서 방황하다가 잠깐 머리 좀 식히려고 시작한 아르바이트가 계기가 되어서 부모님의 지원을 받아 카페를 하나 열게 되었습니다. 집이 엄청 잘 살아서 자식이 카페 하고 싶다고 부모가 떡하고 차려준 그런 케이스는 아닙니다. 관련된 기술 자격증들을 전부 취득했고 부모님한테 합격점을 받을 때까지 제가 직접 만든 디저트를 가져다 드렸어요. 그렇게 부모님한테 인정을 받은 뒤 제가 돈을 일부 갚아나가는 조건으로 가게를 차렸던 거죠. 운때가 맞았는지 제 가게가 소셜망에 조금씩 입소문이 나기 시작했고 생각보다 빨리 자리를 잡을 수 있었습니다. 한참 잘 나갈 때는 손님들이 대기표까지 받아서 제가 만든 디저트만 구매해서 갈 정도로 장사가 잘 되었던 적이 있어요. 그때 부모님께 빚졌던 돈을 거의 갚을 수 있었습니다. 장사가 계속 그렇게 되었다면 좋았겠지만 지금은 그때보다는 손님이 조금 빠진 편이에요. 먹는 것도 유행이 돌고 도는 거니까 트렌드에 뒤지지 않게 계속 노력하고 있고 지금은 그래도 다행히 가게가 완전히 자리를 잡아서 직원 2명 쓰면서도 평균적으로 매달 500만 원 정도를 벌고 있습니다. 일단 7일 내내 장사를 하다 보니 딱히 돈 쓰러 다닐 시간도 없어서 어느덧 제 통장에는 1억 5천이라는 큰 돈이 모여 있었습니다. 제 남자친구의 경우에는 현재 대기업을 다니고 있어요. 연봉은 9천 정도 받고 있고 현장직이다 보니 정년까지도 문제없다는 식으로 늘 저에게 그렇게 말을 했었습니다. 모아놓은 돈은 8천만 원으로 저보다 액수 자체만 두고 본다면 적은 편이긴 하지만 출퇴근용으로 차 한 대 가지고 있고 연봉 9천이면 저보다 벌이가 조금 나은 편이니 그렇게 큰 차이가 난다고 볼 수는 없겠네요. 둘이 서로 좋아서 결혼하는 건데 내가 모은 돈이 얼마, 내 월급은 얼마 이런 거 따질 필요까지 있나 싶지만 결혼이라는 게 마음만 가지고 결정할 만큼 쉽게 정할 일은 아니잖아요. 사실 벌이랑 모아놓은 돈만 가지고 말해서 그렇지 따지고 보면 저는 제 이름으로 가게가 있기 때문에 권리금이랑 이런 거 따져보면 솔직히 당장만 두고 보면 남자친구보다 훨씬 더 해오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런데 그런 건 생각도 안 하고 사소한 거 하나하나 따지고 들기 시작하니까 연애할 때랑은 다르게 사소한 걸로 자꾸 다투게 되더라고요. 그야 연애할 땐 그런 조건 같은 거 서로 알 필요도 없었던 걸 테니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긴 한 것 같네요. 자랑하려는 건 아니지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부모님이 경제적으로 적당히 여유가 있는 편이세요. 2분 노후 준비도 다 끝나 계신데 저희 아버지는 아직도 경제활동을 하고 계시지요. 제 위로 오빠가 1명 있는데 이미 결혼을 했다 보니 더 이상 크게 돈 들어갈 일도 없으시고요. 제가 결혼하면 오빠랑 똑같이 해주신다고 하긴 하셨는데 그 돈은 이미 따로 준비가 다 되어 있는 상황이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태껏 모아놓은 돈이나 가게를 제외하더라도 당장 결혼한다 하면 부모님께 2억 정도를 받아올 수 있는 상황이에요. 남자친구 부모님은 저희 부모님과 동년배의 분들이십니다. 그런데 경제활동을 따로 안 하고 계세요. 그 이유가 참 어이없는 이유였습니다. 아들이 좋은 직장에 높은 연봉 받으면서 일하는데 더 일할 필요가 뭐가 있다면서 그렇게 바로 은퇴를 하셨다대요. 그래서 남자친구가 현재 집안의 가장 아닌 가장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그 이야기를 들으니 거의 한 달에 600 가까운 월급을 받으면서 모아놓은 돈이 그것밖에 안 되는 이유가 왜였는지 알겠더라고요. 월급도 월급이고 대기업이니만큼 해마다 성과급도 있을 텐데 모르긴 몰라도 600만 원만 받는 게 전부는 아닐 거라는 확신도 있는데 그런데도 모아놓은 돈이 그 정도라는 건 뭔가 이유가 있어서 그런 거였겠죠. 아무튼 그거야 여지껏 그래왔으니 되돌릴 수도 없는 거고 그냥 묻고 가려고 했어요. 대기업 들어갈 만큼 기술을 배울 때까지 남자친구가 부모님 도움을 받았을 거 아니겠나요? 저 또한 가게를 부모님 돈으로 차렸었고 그 돈을 갚았으니
남자친구 또한 부모님께 받은 만큼 갚은 거라 생각하기로 했어요. 제 나름대로 그동안 어떻게 해왔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한 거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런데 남자친구는 우리가 앞으로 결혼을 하더라도 부모님 생활비는 자기가 계속 챙겨드리고 싶다고 하네요. 그동안은 자기가 자리를 잡을 수 있게 도와주셨던 걸 갚는 거라면 결혼하고 나서 드리는 돈은 자기를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해주고 여지껏 키워주신 은혜를 갚는 거라는 겁니다. 은혜 갚는 게 나쁘단 건 아니지만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걸 두고 갚겠다고 드니 마음이 답답했죠. 그래도 두 사람 월 수입을 합치면 한 달에 이미 1,000만 원이 넘어가 버리기 때문에 그 정도 생색은 내도 되겠다 싶었습니다. 그래서 고민 끝에 남자친구에게 그렇게 하자고 대답을 해줬지요. 자기가 먼저 그렇게 하겠다고 한 거 그렇게 하라고 대답했을 뿐인데 남자친구는 고마워하는 게 아니라 진짜냐고 하는 듯한 표정으로 살짝 당황부터 해왔어요. 그 반응이 참 의아했는데 알고 보니 다른 꿍꿍이 속이 있었던 거였습니다. 그 이야기를 나누고 얼마 지나지 않아 남자친구는 난데없이 부모님께 생활비를 보태겠다던 그 계획을 갑자기 철회하더라고요. 무슨 바람이 불어서 저러나 했는데 생활비를 보태는 것보다 한 집에 같이 모시고 사는 게 어떻겠냐고 물어왔어요. 솔직히 매달 거의 200만 원 가까운 돈을 생활비로 드리겠다고 했을 때 거절에 마땅한 걸 그렇게 하라고 했으니 저는 할 만큼 그 이상을 해준 거라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남자친구는 그런 말도 안 되는 부탁을 허락해주니 지 딴에는 제가 마치 자기가 부탁만 하면 원하는 대로 다 들어주겠다 그렇게 생각했는가 봅니다. 저를 완전 호구로 봤던 거죠. 당연히 제가 그러자고 대답하는 줄 알았나 본데 제가 당장에 냉랭한 반응을 보이기 시작하자 남자친구가 합가를 해야 하는 이유라며 저를 설득하기 위해 제 앞에 되도 않는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어요. 일단 공평한 결혼을 하기 위해서라면 출퇴근 거리부터 생각해 봐야 한다는 말부터 꺼내더라고요. 남편 회사는 서울 밖이고 제 가게는 서울 중심가에 위치했다 보니 사실 그간 신혼집을 어디에 구해야 하는 게 좋을지가 가장 큰 고민거리이긴 했어요. 제가 3억 5천 정도 있고 남자친구가 1억 가까이 모아놓은 상황이다 보니 당장 집을 구하면 충분히 구할 만큼이긴 했지만 두 사람 출퇴근 거리를 만족시킬 만한 중간 지점이 아무래도 위치다 보니 두 사람 모은 돈 가지고는 택도 없었고 거액의 대출을 받자니 남자친구 집에 생활비까지 내주면서 이자를 내는 건 오히려 손해에 가까운 결정이었습니다. 그런데 남자친구 말은 부모님 집을 정리하면 그 돈이 2억 정도 된다고 그렇게 되면 둘이 반반 결혼을 하는 거나 마찬가지고 결혼 자금도 늘어나는 거니 중간쯤에 집을 구할 만큼은 되지 않겠냐는 거죠. 그러면서 결정타를 날리는 겁니다. 부모님한테 앞으로 생활비를 보낸다면 100세 시대인 걸 감안해서 앞으로 40년 그걸 총액으로 다시 계산해보면 거의 10억에 가까운 돈이 들어갈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 생활비 안 드리고 부모님 집 팔아서 결혼하는 게 저한테 있어서 12억이나 이득을 보는 일이라는 거예요. 무슨 할머니들 등쳐먹는 약장수 같은 소리를 하고 있냐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했어요. 결혼하자마자 시부모를 모시고 살게 생겼는데 그게 어떻게 어딜 봐서 공평한 반반 결혼이냐고요. 지나가는 개가 들어도 내가 손해인 거 알겠다고 아무나 붙잡고 그게 진짜 공평해 보이는지 한번 알아보라고 했죠. 그랬더니 남자친구가 한다는 소리가 그러면 우리는 주말 부부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자기는 부모님 집에서 출퇴근하면 훨씬 덜 피곤하고 좋은데 저 때문에 안 그래도 일하느라 지친 몸 출퇴근하다가 몸이 축나겠다면서요. 그러니 집은 제 돈으로 제가 편한 데에다가 얻고 그리고 우리는 결혼해서 주말 부부를 하자는 겁니다. 공평하게 한 주는 자기가 올라오고 한 주는 제가 내려가고 하는 식으로 하자는데 이 인간한테는 공평하다는 말이 자기가 무조건 유리하게 만드는 상황을 두고 하는 말처럼 느껴졌습니다. 주말에만 얼굴 보고 살면 괜찮겠냐며 협박 아닌 협박을 하는 꼴을 보고 있자니 저도 슬슬 인내심의 한계가 오기 시작했지요. 주말 부부 할 거면 지금 연애하는 거랑 뭐 딱히 달라지는 거 있냐고요. 내가 내 돈만 가지고도 충분히 독립해서 살 수 있는 상황인데 굳이 결혼해서 시어머니까지 모시고 살 이유가 있어 보이냐고 남자친구한테 되물었습니다. 그랬더니 남자친구가 이리 말하더군요.
그럼 제 돈으로 집을 하나 구해서 그 집에 자기 부모님이 살게 하면 어떻겠냐는 겁니다. 우리들은 근처에 전세 얻어서 신혼살림 차리는 쪽으로 하고요. 그렇게 되면 부모님이 가까이 사는 만큼 우리 집에 자주 들릴 수 있게 될 텐데, 그럼 어머니가 일하느라 바쁜 우리 대신에 집안일도 대신해주고 그러시지 않겠냐. 그럼 우리도 따로 월급 주듯이 드릴 수 있지 않겠냐는 거죠. 게다가 그렇게만 해주면 자기 부모님 집은 집대로 남아있어서 두 분 노후 대책으로 쓸 수도 있지 않냐는 겁니다. 어이가 없어서 번거롭게 내 돈으로 집을 구해서 당신 부모님을 살게 할 이유가 있냐고. 그리고 현찰 자체만 두고 보면 내가 훨씬 많은데 내 돈으로 신혼집을 구하고 당신 돈으로 부모님이 새들어 살 집을 구하는 게 이치상 맞지 않냐 따졌어요. 그랬더니 남자친구가 한다는 소리가 원래 결혼할 때 집은 남자가 해오는 거 모르냐고. 너는 혼수로 우리 부모님한테 집을 하나 얻어주는 거라 생각하면 쉽지 않냐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그 뜻이 당신이 집 해오면 집 명의는 누구 이름으로 하는 거냐 물었더니 자기가 집 해오는데 자기 명의로 하는 게 당연하지 않겠냐고 당당하게 대답하더군요. 더 길게 두고 볼 게 없어서 그냥 결혼은 없던 일로 하자고 했습니다. 남자친구가 장난치지 말라는 듯이 자기가 집도 해오고 다 해오겠다는데 뭐 그렇게 까탈스럽게 구냐고 하더라고요. 내가 농담하는 것 같냐고 말하고 자리에서 일어나니 그제서야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았는지 자기가 잘못 생각한 것 같다고 그냥 부모님께 생활비 보내드리는 걸로 하겠다고 하는 겁니다. 저렇게 사과하고 나서는 걸 보니 자기가 어느 부분부터 말도 안 되는 억지를 부리고 되도 않는 애누리질을 하려고 했는지는 진작부터 알고 저랬다는 게 뻔히 보이더라고요. 제가 뒤도 안 보고 무시하고 지나가니 제 앞까지 쫓아와서는 자기 같은 남자 찾기 힘들 거라고 후회할 거라고 하는 거예요. 그 잘난 연봉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가 앞으로 벌어올 돈이 얼마인지나 아냐면서 장사하는 제 매출은 비슷비슷하거나 줄어들 일만 남았지만 자기는 앞으로 연봉이 오를 일만 남았답니다. 성과급도 거의 몇 달치 월급이 들어온다나요. 저보고 계산기 잘 두들겨 보라고 지금 자기한테 사과하면 그냥 넘어가 주겠다고 뻔뻔하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 말이 끝나자마자 구둣발로 정강이를 콱 찍어버렸습니다. 공부만 한 새님이라 그런지 맷집이 없어서 으악하고 다리를 부여잡고 바닥에 주저앉더라고요. 애초에 부모님한테 생활비 드린다는 거 허락해줬을 때부터 나한테 고맙다고 절을 해도 모자랄 상황이었다는 거 몰랐냐. 그 말도 안 되는 걸 허락해줬더니 내가 어디까지 괜찮다고 하는지 한번 테스트해 본 거냐고 따졌어요. 내가 너 같은 남자 다시 찾기 힘들어서 후회하는 것보다 시부모 노후 평생 책임지겠다는 남편 괜찮다고 하는 여자 찾는 게 더 힘들 거라고. 어디 누가 더 힘들런지 한번 보자고 한마디 쏘아붙이고 돌아왔습니다. 결혼을 전제로 시작한 연애가 아니다 보니 남자친구가 그렇게 부모님 모시고 싶어 안달이 난 사람이라는 걸 미리 알 방법은 없었어요. 남자친구도 욕심 조금만 덜 부렸었다면 이렇게 막장으로 파혼까지 할 필요도 없었을 테고 매달 부모님께 생활비 따박따박 챙겨드리며 원하던 효자 노릇도 하고 저와도 행복하게 결혼 생활을 시작했을 텐데 말이에요. 4년 세월을 함께했지만 아쉬움은 전혀 들지 않고 오히려 속이 후련한 걸 보니 아마 저도 속으로는 남자친구가 부모님께 생활비를 드린다고 해서 고민했을 때부터 이 결혼이 틀렸다는 걸 본능적으로 느끼고 있었던 것 같아요. 언젠가는 이 결정에 대해 스스로에게 자랑스러운 날이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당장 연애를 하는 것보다 카페 해오면서 제가 직접 유학도 다녀오고 싶어 봤는데 더 공부할 게 있는지 찾아보고 한번 그쪽으로 알아보려고 합니다. 두 번째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게 나무란다더니 지 자식 교육은 개떡같이 시켜놓고 억지 쓰는 신호와 영 끄는 이야기를 하러 온 결혼한 지 24년 된 50대 주부입니다. 남편과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아들 하나, 딸 하나를 두고 있어요. 하지만 제가 오늘 이렇게 사연을 쓰게 된 건 제 자식들 때문이 아닙니다. 바로 시조카들 때문이에요. 정말이지 제가 이 나이에 시조카들 때문에 어머님한테까지 시달리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어요. 남편의 형제관계는 이남 일녀로 남편은 그중 장남입니다. 바로 밑에 서방님과는 3살 차이고 막내 신우와는 10살도 넘게 차이가 나요. 여기까지 들으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신우가 막둥인가 보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남편과 시동생을 낳아주신 어머님은 지병으로 일찍이 돌아가셨어요.
이후로 도저히 혼자서 아들 형제를 키울 수 없겠다고 판단하신 아버님께서 지금의 어머님과 재혼을 하셨다 들었습니다. 신우는 어머님이 데려온 딸이고요. 남편과 시동생 그리고 어머님의 관계는 솔직히 아주 편하지는 않지요. 남편이 말하길 두 형제가 한창 사춘기이던 시기에 아버님께서 조금의 언질도 없이 어머님을 새어머니라고 모셔오셨다대요. 거기다 저희 어머님 성격이 보통이 아니시거든요. 지금이야 나이가 드셔서 한풀 꺾이긴 했지만 다른 사람한텐 엄하고 본인한텐 한없이 관대한 분이라고 해야 하나. 아무튼 당시 어머님께서 남편과 시동생이 당신 말도 잘 안 듣고 소위 어머니로서 대우해주지 않는다며 화를 많이 내셨대요. 맞아야 정신 차린다면서 남편과 시동생에게 손을 대신 적도 여러 번이고요. 그래도 이제는 세월이 많이 흘러서 그런가 서로 그런 티는 거의 안 내요. 저처럼 속사정 다 아는 사람 눈에나 보일 정도지요. 지금은 그냥 서로 할도리는 하면서 살아요. 남편은 20대 후반에 저랑 결혼을 했지만 시동생은 결혼을 30대 중반에서야 했어요. 이후로 저희 부부는 연년생으로 아들, 딸 하나씩 두었고요. 저희 아들은 올해로 22살로 군입대를 앞두고 있는 대학생이에요. 딸은 21살로 미국에 있는 대학으로 편입 준비를 하고 있지요. 그리고 시동생에게는 이제 13살이 된 아들이 하나 있습니다. 신우는 시동생보다도 결혼을 일찍 해서 올해로 14살이 된 아들이 하나 있고요. 남편과 서방님 그리고 신우를 보고 있으면 이렇게 표현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어머님이 달라서 그런지 성격들도 제각각이에요. 일단 저희 남편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하자면 남편은 주관이 확실하고 뚜렷합니다. 좋으면 좋다, 싫으면 싫다 의사표현이 아주 확실하지요.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게 경우가 바르다는 소리도 많이 듣고요. 반면에 서방님은 사람이 유순하고 욕심이 별로 없어요. 사람이 좀 무르다고 해야 하나 그래서 종종 사기도 당하고 그래서 어린 동서가 고생을 많이 했지요. 그리고 신우는 정말 표현할 수 있는 단어가 무궁무진하네요. 엉망진창이고 제멋대로고 이기적이고 가족으로 만났으니 이렇게 서로 얼굴 붉히지 않고 살지 다른 데서 만났으면 벌써 몇 번은 부딪혀도 부딪혔을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어이가 없는 건 신우 본인도 그런 자기 성격이 문제라는 걸 아는 눈치인데 고칠 의지는 전혀 없다고 해야 할까요? 나이 40이 넘어서는 아직도 한다는 말이 자기는 이 집 막내딸인데 무슨 상관이냐는 식이지요. 그렇다 보니 신우 아들도 성격이 보통이 아닙니다. 어른들이 있는데도 지 뜻대로 안 되면 지 성질을 다 부리고 다녀요. 지난번엔 여든먹은 할아버지 그러니까 저희 아버님한테 발길질을 하는 걸 저희 아들이 잡아가지고는 한마디 했더니 글쎄 신우네 애가 한참 형인 저희 아들한테 네가 뭔데 그러냐면서 대들더라니까요. 그리고 그 모습을 본 어머님께서는 신우네 애를 혼내시기는커녕 어린애를 왜 윽박지르냐며 오히려 저희 아들을 탓하셨지요. 남편과 저는 애들 크는 내내 맞벌이를 했어요. 애들을 위해서 돈을 벌면서도 당장 애들 커가는 것도 제대로 못 보고 옆에 있어주질 못했으니 항상 미안한 마음이었지요. 그래도 다행히 그 노력이 보상을 받았다고 해야 할지. 아이들 반듯하게 자랐고 저희 부부도 돈은 좀 벌었습니다. 자식들 대학 등록금 내주고 나중에 결혼시키고 저희 노후는 즐길 수 있을 정도로 모아뒀어요. 친정부모님도 당신들 재산이 제법 있으시고요. 저의 하나뿐인 남동생은 저보다 일찍 장가가서 벌써 아들 장가까지 보냈지요. 한마디로 친정 쪽에는 제가 신경 쓸 일이 크게 없는 상황이었네요. 하지만 시댁은 상황이 좀 다릅니다. 말이 나와서 말이지만 남편과 제가 결혼하던 때만 해도 시댁도 사정이 나쁘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저희 애들 한참 크던 시기에 어머님이 아버님 몰래 주식을 하셨나 그래서 재산을 엄청 잃으셨지요. 사채까지 끌어다 쓰셔가지고 결국 그때 아버님이 하시던 사업도 정리하시고 그때를 생각하면 솔직히 지금 저렇게 사시는 것도 용하다고 해야 할 판이에요. 아무튼 그렇다 보니 일찍이 결혼해서 자리 잡은 저희 부부와 달리 서방님네나 신우네는 형편이 그저 그래요. 작년이었어요. 둘째인 저희 딸이 대학에 입학한 게 다 키웠다고 하기엔 아직 너무 어리지만 그래도 이제 자기도 어른이라고 아르바이트도 시작하고 그러니까 저도 한숨 돌리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시조카들이 눈에 들어오대요.
그리고 작년 어린이날이었습니다. 그때는 둘 다 초등학생이긴 했지만 그래도 고학년이니까 요즘 애들이 빠르잖아요. 그래서 용돈하라고 한 사람당 10만 원씩 줬어요. 그랬더니 시동생네 아들이 두 손을 배꼽에 딱 포개 얹고서는 큰어머니 감사합니다 그러대요. 학교에서 배운 건지 어쩐지는 몰라도 요새도 저렇게 인사하는 애들이 있나 싶어서 보기에 너무 예쁘더라고요. 그런데 신우네 애는 제 앞에서 딱 봉투를 열어보더니 애게 10만 원이네 그러더니 돈이 적답니다. 그리고는 제 앞에 봉투를 던지듯 놓더니 더 줘 이러는 거예요. 더 주세요도 아니고 더 줘 딱 두 글자요. 그리고 어쩜 애가 그런 표정을 지을 수 있는지. 저 정말 깜짝 놀랬어요. 화도 났고 동시에 싫다는 애 어르고 달래면서까지 용돈을 쥐어줘야 하나 싶더라고요. 그리고 딱 보니까 저희 남편도 화가 단단히 났더라고요. 곧이어 남편이 신우네 애가 집어던진 돈 봉투를 집어들더니 그걸 시동생네 애한테 줬습니다. 이것도 너 가져라 하니까 그제서야 신우네 애가 자기 건데 왜 걔를 주냐면서 내놓으라고 땡깡을 부리대요. 제가 너가 싫다고 하지 않았냐며 시동생네 애한테 이것도 네 거라고 다시 한번 확인을 시켰더니 아주 거실 바닥에 드러누워서는 저는 그렇게 떼쓰는 애는 정말 처음 봤어요. 그러자 어머님까지 나서서는 어른이 애를 상대로 뭐 하는 거냐고 저에게 한 소리 하셨습니다. 그러자 남편이 나서서는 애가 저 모양인데 아무도 혼을 안 내냐고 어머님 말씀을 받아치더라고요. 신우한테도 자식 교육 똑바로 시키라면서요. 저도 사람인데 하물며 제 배 아파서 낳은 자식도 아닌데 어떻게 시조카들이 똑같이 예쁠 수가 있겠어요. 공손하고 말도 조근조근하는 서방님네 아들이 저는 훨씬 좋더라고요. 신우네 애는 뭐 솔직히 인사를 한번 똑바로 하기를 하나 그렇다고 신우가 저희한테 잘하는 것도 아니지 정을 줄래야 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다 작년 연말에 남편 지인으로부터 모 호텔 식사권이 선물로 들어왔어요. 그런데 저희는 이미 그 호텔에 예약을 해둔 상황이었거든요. 굳이 두 번씩이나 갈 필요가 있나 싶어서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는데 남편이 지나가는 말처럼 시동생네 아들이 이번에 그림 그리는 대회에서 우수상인가 받았다고 하대요. 그래서 그러면 축하도 할 겸 다 같이 가면 좋겠네 싶어서 시동생한테 주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 이야기가 신우 귀에도 들어갔던 모양이에요. 누가 흘렸는진 모르겠지만 센스껏 비밀로 했으면 좋았을 텐데 말이지요. 물론 제가 그걸 따지자는 건 아니고 그렇다고 저희가 나쁜 짓을 한 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신우가 아주 난리를 치더라고요. 우수상을 받았다길래 축하한다는 의미로 준 거라고 설명을 하니 자기 아들도 옛날에 그 상 받았었답니다. 이미 다 지난 일을 가지고 뭐 어쩌라는 건가. 이때부터는 저도 짜증도 나고 난처하고 그래서 오빠인 저희 남편한테 이야기하라고 했네요. 그런데 신우가 저희 남편이 아닌 어머님께 이 상황을 일렀던 모양입니다. 어머님께서 저한테 전화를 하시더니 다짜고짜 저를 나무라셨거든요. 고생하고 사는 네 신우 보면 드는 생각도 없냐면서 당신 둘째 며느리는 멋대가리도 없는데 뭐 한다고 아깝게 호텔 식사권 같은 걸 걔를 주느냐면서. 저도 동서처럼 똑같이 며느리 입장이라 그런지 그런 어머님의 말씀이 듣기 꽤 거북하대요. 결국 듣다 못한 제가 어머님께 저희 부부가 받은 선물이니 누구에게 주든 그건 저희가 알아서 할 일 같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까진 말하지 않았지만 제 나이 50이 넘어서 이런 것까지 잔소리를 들어야 하나 싶더라고요. 어머님께서는 계속해서 신우네도 사주라고 시동생네 준 거보다 더 좋은 걸로 사주라고 억지를 쓰셨는데 제가 끝끝내 말씀대로 하겠다는 소리를 안 했어요. 그랬더니 어머님도 화가 많이 나셨는지 저희 남편한테까지 전화를 하셔가지고는 인생 그렇게 야박하게 살지 마라. 네 여동생 보면 불쌍하지도 않냐. 뭐 말도 안 되는 말씀을 많이 하셨더라고요. 그런 어머님께 참다 못한 남편이 잘해주고 싶은 사람한테 잘해주는 건 우리 부부의 자유니까 너무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마시라 하곤 전화를 끊었다대요. 하지만 여기까지는 얼마 전에 벌어진 일에 비하면 애교 수준에 가깝습니다. 설을 며칠 앞두고 있던 어느 날이었어요. 아들이 자기 방에서 게임기 하나를 들고 나오더니 시동생네 아들 이름을 꺼내면서 이거 걔 줄까? 하고 묻더라고요. 대학교 들어가고 아르바이트해서 산 비싼 게임기였기에 제가 이제 안 할 거냐고 아깝지 않냐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곧 군대도 가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어봤자 별로 쓸모가 없을 것 같다대요. 그래서 네 물건이니까 너가 알아서 하라고 했어요. 이후로 며칠 뒤 아들이 친구들 만나러 가는 길에 서방님네 들려서 전해준 모양입니다. 동서한테 전화가 와서는 사실 그 집 아들, 그러니까 시조카가 예전부터 갖고 싶다고 노래를 부르던 건데 형편이 빠듯해서 못 사주고 있었다대요. 그러면서 너무 고마워하길래 저는 괜찮다고 누구든 잘 쓰면 좋지 그렇게 답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동서한테 입단속을 시키긴 했어요. 괜히 신우기에 들어가면 골치 아프니까 우리끼리만 알고 있자고요. 하지만 생각해보면 어른들끼리나 입을 맞추는 게 되지 애들이 그런 속이 어디 있겠어요. 지난 설 당일이었습니다. 어머님 아버님이 사시는 집은 평수가 작아서 다 같이 모이기엔 조금 빠듯해 저희 집에 온 식구가 모였지요. 느지막이 도착한 신우는 어머님 아버님 말동무 해드린답시고 음식 준비하는데 쏙 빠져 있었고 저랑 동서만 부엌에서 식사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그때 작은 방에서 애들 싸우는 소리가 들려오더라고요. 말이 좋아 싸우는 거지. 이번에도 시동생네 애가 일방적으로 당하고 신우네 애가 악다구니를 쓰는구나 싶었습니다. 그리고 곧이어 신우네 애가 뛰어나와서는 제 아들한테 소리를 지르기 시작하대요. 왜 자기는 안 주고 쟤만 주냐면서 뺏어달라고 당장 자기도 달라고. 나중에 동서가 엄청 미안해하면서 말하기를 자기는 애더러 분명히 게임기는 가져가지 말라고 했대요. 그런데 애가 뭐 그런 속이 어디 있어요. 그냥 자랑도 하고 싶었을 테고. 기어이 게임기를 챙겨와서는 방에서 몰래 게임을 하다가 신우네 애한테 딱 걸렸던 거지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신우네 애 고작 14살인데 22살 먹은 형인 저희 아들한테 야 너 소리는 기본이고 지 기분 나쁘다고 계속 찾아가며 욕을 하는데 기도 안 차대요. 그런데 신우는 그런 애한테 따끔하게 야단을 치기는커녕 자기까지 나서서는 저희 애한테 뭐라고 하는 겁니다. 형이 돼가지고 동생들 차별이나 한다면서 급기야 어디서 보고 배운 버르장머리냐고 다그치기까지 했지요. 그러자 저희 애도 황당했는지 잠깐 멈칫하더니 곧장 신우더러 고모 말씀이 너무 심하신 거 아니냐고 제 물건인데 제가 누구한테 주던 그게 무슨 상관이냐고 따지더라고요. 그러자 이번엔 어머님까지 가세하셔가지고는 저희 아들을 나무라기 시작하셨습니다. 하는 짓이 어쩌면 인정머리라곤 하나도 없다면서 아주 지 부모들을 쏙 빼닮았다나요. 그때 솔직히 당신 친아들이었어도 저희 남편이나 저한테 저렇게 말씀하실 수 있었을까 싶었지요. 하지만 이런 제 충격과는 별개로 어머님께선 계속 당신이 하고 싶은 말만 퍼부으셨습니다. 그리고는 신우네 애를 끌어안고서는 말 그대로 어구어구 내 새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시동생네 애한테 게임기를 가지고 오라 하시더니 그거 형인 신우네 애한테 양보하라고 하시는 게 아니겠어요? 시동생네 애가 할머니가 형한테 양보하라는데 그 순에 빠진 애가 싫다고 할 리도 없었고 애가 있는 대로 풀이 죽어서는 게임기를 들고 나오는데 차라리 못 준다고 신우네 애처럼 낮아빠졌으면 좋겠다 싶대요. 도저히 더는 그 꼴을 볼 수 없었던 제가 결국 어머님께 한 소리 했습니다. 아무리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해도 그렇지 사람 마음이 가는 것까지 어머님 입맛대로 하실 수는 없는 거라고요. 나이 차이는 겨우 1살인데 어머님은 보면 모르시겠냐. 시동생네 애는 애가 예의도 바르고 이쁜 집만 골라서 한다. 그리고 시동생뿐만 아니라 동서도 저희 부부한테 얼마나 싹싹하게 잘하는지 모른다고 다다다다 쏘아붙였어요. 그리고 저희 동서 어머님 아버님께도 정말 잘해요. 그저 돈이 좀 없어서 물질적으론 좀 부족할 수 있을지 몰라도 생전 어머님 뒤에서 험담하는 법 없고 시댁일이라면 빼는 법이 없었거든요. 그러자 어머님께서는 기어이 하시면 안 되는 말씀을 하셨어요. 아주 두 형제가 지들끼리만 똘똘 뭉쳐서 불쌍한 당신 딸만 외롭게 한다나 어쩐다나. 그러면서 검은머리 짐승은 거두는 게 아니랍니다. 그 말에 그 순하디순한 시동생까지 발끈하더라고요. 솔직히 어머님이 우리를 뭐 얼마나 챙겨주셨냐면서. 어머님이 저희 집 들어와 사시면서 어디 나가서 돈을 버셨냐. 그렇다고 저희 도시락 한 번을 제대로 챙겨주셨냐. 솔직히 애들 싸움이 순식간에 어른 싸움이 되면서 신우 남편까지 가세해가지고 난장판이 되었습니다. 결국 저희 남편이 한마디 하더라고요. 서로 할도리만 하고 살고 다른 건 간섭하지 말라고요.
내가 이 사람한테 잘해주던 저 사람한테 잘해주던 제3자는 끼어들지 말라고 아주 딱 선을 그어버렸다니까요. 그리고는 신우한테 네 자식 교육 개같이 시키는 건 상관없는데 앞으로 네 자식이 지멋대로 굴어서 어른들이나 사촌들한테 실수를 하면 그건 부모 문제니까 그냥 안 넘어갈 거라고 경고장을 날렸지요. 솔직히 피 한 방울 안 섞이긴 했어도 거의 40년 가까운 세월을 가족이란 울타리 안에서 같이 지낸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순식간에 냉랭해지는 걸 보고는 저도 생각이 많아지더라고요. 신우는 그런 저희 뒤통수에다 대고선 나중에 저희 애들이 시집장가 가면 자기도 가만 안 있을 거라는데 그건 또 무슨 개벽다고 뜯어먹는 소리인지. 솔직히 저희 입장에선 저희 남편도 하는 말이지만 이제 와서 어머님 안 보고 신우 안 보고 산다고 아쉬울 게 뭐가 있겠어요? 뭐 입 아프게 이러쿵저러쿵 말할 것도 없고 자식 교육이나 똑바로 시켰으면 좋겠네요. 저도 머리가 아파서 더는 신경 안 쓰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 더 좋은 사연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